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스포츠 투팍 모시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네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했었는데, 자, 하도 요새 정치가 후져가지고, 잘하고 있는 스포츠 좀 짚어보려고. 근데 제가 어저께까지 피디님한테 연락했었거든요. 오늘 주제가 뭐냐. 모른대요. 요즘 잘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이탈리아에서 뛰었거든요.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 선수단 처음 가가지고 자기소개할 때 막 강남 스타일을 막 추는 거예요. 너무 남사스러워. 근데 경기도 딱 그 스타일대로 하더라고. 눈치 보지 않고 뻔뻔해 사람이. 근데 확실히 되게 운동선수를 보시는 게 운동을 스포츠를 좋아하셔서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대학교 시절 때 현장에서 괴물 나왔다고 진짜 그랬어요. 키는 190 정도가 되는데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봤었는데 어깨나 두께가 아시아 선수 같지가 않아요. 굉장한 몸을 갖고 있어요. 두개골도 그래요. 네. 요새 또 머리를 저 나폴리 블루클럽 같은 데서 잘랐는지 근데 그게 일단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부모님 다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괴물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런 우월적 유전자의 힘도 있겠지만 멘탈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뻔뻔하시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즐겁게 뻔뻔해. 미셸 플라틴이라고 프랑스의 되게 레전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다. 경기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실수는 다 하는데 그 실수 다음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실수에 얽매이지 않느냐. 멘탈을 빨리 회복하느냐.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그게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K 같은 거 내주면 수비수가 이렇게 멘탈 깨지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럼 아마 감독이 저 멘탈 깨졌다 그러면 바꿔줘요. 나 때문에 실점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김민재 선수는 PK를 내줘도 진짜 이래요. 어떤 실수를 해도 다음에 무섭게 집중하는 게 김민재 선수의 최고의 강점. 그래서 그때 괴물 나왔다 그랬어요. 멘탈. 정치에 어울리겠는데? 처음 간 무대 아니에요. 긴장하게 되잖아. 근데 센터백인데 공을 몰고 상대 골대 에리아까지 돌파를 막 해가지고 센터링을 하는 거야. 이야, 무대 체질이야.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가면 광인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좀 무섭죠. 그런가 보면. 황희찬 선수가 지금 잉글랜드에 있잖아요. 지난번 여름에 들어왔을 때 만났어요. 진짜? 네, 제가 그때 한국 팬 이걸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뛰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느껴지냐 했더니 진짜 그 무대에서 그렇게 뛰는 거 보면 좀 놀랍더라 이런 거 자기도 잉글랜드에서 뛰어보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가장 대단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양발, 슈팅. 처음에 딱 꼽은 게 그 형은요 멘탈이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초반에 3경기 골 못 넣으니까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선발에서 빼라는 등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그냥 바로 잊어버려요. 김민재는 그거 곱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진짜로 그래요.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나폴리 이제 피자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참 없구나. 폼페이도 압니다. 이라는데. 거기 이제 이 진출이 놀라운 게 사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에서 뛴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수, 중앙 공격수. 왜냐하면 거기는 상대가 사방에서 압박을 해서 들어와요.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다 사이드 쪽에서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스피드를 가지고 그동안 잘했었거든요. 중앙 수비수가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중앙 수비수는 필연적으로 유럽의 이런 덩치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언어도 일정하게 좀 해야 돼요. 그렇지. 공격은 상대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드리블해서 골을 넣을 수 있지만 수비는 혼자 못해요. 그렇지. 네. 지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대박인 거는 이탈리아 리그는 가장 전술적으로 뛰어난 리그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뛸 때 가장 힘들었던 상대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팀을 꼽지 않고. 박지성도 만나요?
일주일 전에 같이 만나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 만날 때 좀 부르지 그랬어. 뭐 생각해 볼게요. 저도 20년 동안 쌓은 인맥인데 그 쉽게 이탈리아 리그 팀을 만나면 다 어렵대요. 카테나치오라고 해서 굉장히 수비 전술이 유명했고 지금은 진화해서 굉장히 짜임새와 조직력이 좋은 리그예요. 거기에 중앙의 센터백으로 전술적으로 뛰어난 그것도 나폴리라고 하는 지난 시즌 3위 팀에 갔다는 게 대박인데 필연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라든지 혹은 그거에 따른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뭔가 일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몸, 유전적인 힘인 것도 있지만 그 얘기하셨던 멘탈. 아마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 자, 박동희 기자는 안 불러도 될 뻔했는데. 네, 재미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메이저리그도 하나 있잖아 지금 김하성 선수. 네네. 뛰어난 타자, 뛰어난 투수만 주목하는데 네. 유격수 하나가 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양반도 멘탈이 야구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멘탈이 다 4차원인데, 네, 원조가 바로 최동원. 제가 뭐 꼬꼬문 거 SBS 뭐 촬영을 하나 며칠 전에 최동원 선수 얘기를 했었는데, 최동원 선수가 취미가 음악 감상인데, 정말 사석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니는데, 마운드에만 서면 야수 같잖아요. 김하성 선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보면 사석에서는 말도 없고 굉장히 수줍은 친구거든요. 근데 김하성 선수가 야구가 재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느 선수도 야구가 메이저리그에 재밌다라고 말하는 선수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선수들하는 수식어가 안 맞잖아 앞에. 네. 워낙 박문성이 위원이 얘기를 재밌게 하셔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 갑자기. 유현진이랑 김하성 두 선수한테만 미국에서 야구가 재밌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무섭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김하성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게 재미없으시죠.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멘탈이 중요합니다. 네. 멘탈이 중요합니다. 자, 박동희. 공개 처형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했다고? 오랜만에 야구 탐사 보도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취재를 하고 있느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타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타구가 강해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스이 가조라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가장 유명했던 유격수가 있는데 그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거의 영웅급 이상이었던 선수인데 2루수로 전환했던 이유도 워낙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타구가 강해서 그 타구를 못 받아냈거든요. 네. 일본에서 톱 찍고 네네. 유격수로 네. 메이저리그 갔는데 타구가 너무 세서 네. 자기는 이루수 해야 되겠다. 또 니시오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도 일본 프로야구의 최고의 유격수였습니다만 메이저리그 갔을 때 성공을 못했던 게 타구가 워낙 강해서 못 잡겠더래요. 그런데 지금 김하성 선수는 그 정도구나. 그 타구를 잡고 원래 2루수가 다 예상이 됐었거든요. 도저히 메이저리그에 못 버틸 거다. 근데 김하성 선수가 역대 아시안 메이저리그 가운데 최초로 유격수로 계속 풀타임을 주전을 꿰찼다. 네, 예. 그러면 메이저리그 전체 유격수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수비가 탑 클래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야 수비는 아시안 선수들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야지 말고 네. 전체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탑 클래스죠. 미국에서도 화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 야구 이 수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수비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메이저리그나 스프링캠에 취재를 가면 내야수들이 수비 펑고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미국 선수들은 글러브를 받으면 공을 옆으로 던져요. 이유는 어깨와 팔꿈치를 상호하게 되면 분필처럼 닿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팔꿈치와 어깨를 소비하지 않고 공을 그러니까 놔두는데 잡는 연습만 하고 네. 그거를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옆으로 흘려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무조건 잡으면
1루로 던지는 포구 훈련과 송구 연습을 같이 합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비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수비의 연계 동작이 완성도가 없다? 그렇죠. 근데 또 김하성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가 목동 야구장을 썼으니 목동 야구장이 인조잔디였었거든요. 그리고 인조잔디의 타구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 익숙해졌어? 네네. 이렇게 야구 전문적인 얘기를 오랜만에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구나, 요새는. 요즘에 제가 저 회사 대표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 대표. 자, 그러면 잘 안 나가는 선수 얘기 좀 해보자고요. 손흥민 왜 골을 못 넣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몸이 안 올라온 것 같아. 누가 누굴 걱정해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3억씩 받는 친구의 삶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몸은 좀 무거워요. 왜 그거를 그래요? 볼 터치를 할 때 할 수 있거든요. 선수들이 몸이 안 좋으면 볼을 딱 터치했을 때 튕겨나가요. 몸이 좋을 때는 몸에 탁탁탁 붙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터치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볼이 떨어져요. 프리시즌 할 때 이번에 일정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팀 K리그랑 하고 그다음에 좀 쉬어야 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 들어오면 숙제를 할 게 많습니다. 훈련하는 것 못지않게 쉬고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수철을 계속 땡겨 놓기만 하면 나중에 났을 때 다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하고는 연락 안 돼요? 왜 자꾸 남의 저거를 물어봤냐 이거지. 뭐 개인적으로 이게 왜 몸이 무겁냐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봤는데요. 뭐 이거는 뛰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말에 노팅엄이라고 하는 승격팀하고 경기를 하거든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때 골 못 넣으면 어떻게 할 거지?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박문성 해설위원 별명이 박펠레예요. 네, 이번엔 손흥민 선수 절대 골 못 넣을 겁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 우리 방송에 나가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혹시 득점왕을 할 가능성이 있냐 해서 제가 정말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와 유럽 5대 리그 역사에서 아시아 선수가 100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득점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득점왕했죠. 박문성 해설위원이 그걸 유명해요. 유창하게 쫙 얘기하고 꼭 틀려요. 이번에 김민재 선수 데뷔골도 그랬어요. 제가 라이브로 보면서 김민재 선수가 코너킥에서는 헤딩을 못해요 골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소름이었어요. 저 얘기 딱 끝나자마자 골 넣었어요. 원래 코너킥에서 헤딩 못하는데.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오래갈 선수다. 응? 무리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잖아. 네. 근데 왜 갑자기 작년부터 확 떨어진 거예요? 저도 야구 팬데스에서 별명이 박펠레인데. 브라질의 펠레 선수가 스코어만 말하면 꼭 틀리거든. 그래서 펠레가 유명해. 펠레 저주라고. 제가 예전에 기사를 많이 쓸 때 그 당시 가장 정점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한동안은 네이버에서 기사 쓸 때 스트레스가 뭐냐면 기사를 쓰면 꼭 그날 4타수 무안타. 네. 5경기 패전. 시간이 지나서 축구계에 저랑 별명이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네, 파이팅. 류현진 선수는 일단 많이 던졌어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어린 아이였어요. 3년 전에도 이미 30대 중반인데 앞으로 롱런 할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저는 자연스러운 노화와 함께 공인구가 바뀌었어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공이 바뀌어서. 네, 그런 적응 기간에 마침 또 부상을 당해서 그 대한민국 프로 선수들이 쓰는 야구공은 소가죽이거든요. 네. 메이저리그는 예전에 말가죽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메이저리그는 공이 굉장히 맨들맨들합니다. 그래서 손에 자꾸 빠져나가요. 근데 네. 걔들은 손이 크니까. 그렇죠. 일본 야구는 공이 약간 까칠까칠하지만 실밥이 높지가 않아요. 한국 야구는 가장 거칠면서 실밥이 높아요. 그럼 실밥이 높으면 손에 잘 걸려요. 대신에 공은 좀 느리지만
어허.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가면 투수들이 항상 팔꿈치 수술을 받습니다. 공이 맨들맨들하니까 꽉 쥐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고 그렇죠. 네. 팔꿈치 과부하 걸리는구나. 일본 야구 출신, 한국 출신들이 거의 다 팔꿈치 수술을 했어요. 손으로 잡아챌 때 더 꽉 그렇죠. 쥐어야 하니까. 네, 꽉 쥐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WBC를 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 선수들은 미국 롤링스 공에 적응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구공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 있을 때 늘 가지고 노는 공이 미국 롤링스 공이었어요. 메이저리그 공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처음 갔을 때부터 그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 공이 바뀌어서. 공이 약간 뭔가가 묘한 게 있어요. 묘한 게. 네, 묘한 게. 공이 워낙 맨들맨들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시안 선수들이 미국 선수 마찬가지입니다만 헤어 젤이나 무스를 유니폼에다 묻히고 다녀요.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을. 예. 아니면 송젠이나 타르 같은 묻히고 다녀요. 저도 미국 가서 봤어요, 하는 거를. 근데 그걸 메이저리그에서 묵인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타이트하게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많은 선수의 투구에 변화가 있었죠. 아하. 근데 저는 유현진 선수가 그런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공의 변화도 있고 이물질 검사도 타이트해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유현진 선수가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코로나까지 나오네. 자, 그 정도면 노력했어요. 됐어요. 나이, 공, 송진, 코로나. 이 송진은 유현진 선수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런 모든 총체적인 변화에서 원래 한 5가지 정도 이유 던지면 하나는 걸려요. 네. 하나 걸립니다. 자, 그러면 또 축구에서 우리 공격수 중에 황의조 선수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2시즌 연속으로 10골 이상 넣었죠. 프랑스 리그가 골 넣기가 제일 어려운 리그 중에 하나예요. 거칠어요. 자기 실력을 입증했죠. 팀이 2부 리그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황의조 선수한테 줄 돈이 없어요. 근데 황의조 선수가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자로 거피셜이라고 하는데 거의 오피셜이다라고 해서 거피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피셜로 나온 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만나게 되는 승격팀 노팅엄. 노팅엄으로 이적을 하고 바로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로 임대 가는. 근데 왜 그 영입을 하고 임대를 주는 거예요? 일단 활용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팀에는 뛸 데가 없는 거죠. 당장은. 일단 붙잡아 놓는 것이다. 네, 붙잡아 놓고, 왜냐하면 지금 몸값이 되게 싸요. 프랑스 리그에서 2시즌 연속 10골 이상 때려 넣으면 아까운 거죠. 근데 당장 프리미어리그 와서 우리 팀에는 팀 자리는 없고. 네, 나중에 필요하면 불러서 우리가 뛰게 하겠다 하는데 이게 나이가 좀 걸렸어요. 황의조 선수가 9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30이죠. 30이 넘은 선수를 다시 나중에 다른 팀으로 보내면서 이적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0이 넘어가면 팀들이 단연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1년씩. 또 하나는 황의조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는 팀은 보르도의 상황을 알아요. 니네 돈 없지? 니네 파산 위기라며. 이적시장 가치 한 200억인데 어떻게 후려치냐면 한 50억. 나이가 걸리는 거랑 자꾸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끌렸던 거죠. 그 팀은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도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구단주가. 맞아요. 그 엄청나게 재벌, 돈 많은 사람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할 그래서 수가 일단 있고. 확보해 놓고 지금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도 명문팀이긴 하거든요. 글로 보낸다. 황의조 선수가 이 딜을 안 받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던 친구가 그리스 리그로 간다는 게. 그렇지, 5대 리그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아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적 시장은 좀 있으면 문 닫히거든요. 이번 달까지니까. 근데 올해 되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11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요. 더 이상 끌려가지고 애매하게 벙 뜨면 월드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프랑스 리그에 있으면 일부 리그 다른 팀으로 갈 텐데 프랑스 리그는 이제 경험했으니까 싫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잉글랜드를 가고 싶어 했죠. 손흥민 친구거든요. 거기 가서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절충을 한 거죠. 뭐냐면 황인범 선수랑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뛰어봤더니 괜찮더라 이 팀. 올림피아코스가. 네. 그러면 월드컵 때까지 거기서 무조건 주전입니다. 아하. 여기서 활약하고 월드컵 잘 갔다 오면 다음 이적 시장 때 열리지 않을까? 지금에선 그렇게 약간 절충을 한 거죠. 거피셜이라 나갈 시점에서는 이상할 수도 있어요. 다른 팀으로 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편집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근데 이강인 이강인. 선수. 이강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나 이강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벤투 감독이 안 부르잖아. 벤투 감독 왜 그래? 같이 욕할까요 그냥? 삐삐삐 하면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기대를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유형이죠. 꾀돌이 아니에요, 꾀돌이. 와,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꾀돌이. 1990년대 20년 전에 고종수나 윤정환에게 썼던 꾀돌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아, 사별된 표현인데. 이강인에게 꾀돌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 처음 봤. 뭐 요즘은 그냥 판타지스타라든지 꾀돌이 정말 꾀돌이시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같은 국대를 뽑혔을 때 친구들이 자기네들도 처음 본대요. 저렇게 볼 차는 친구를. 진짜 그런 기술은 완벽하게 타고난 친구죠.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 하시거든요. 아버지의 운동신경을 좀 받은 건데 누나도 요새 예능에 나와서 공 잘 차잖아요. 문제는 공격도 해야 되지만 수비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전 기회가 적다 보니까 벤투 감독도 대표팀은 잘하는 친구들이 입증하는 무대인데 경험하는 무대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번 시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아, 저 진짜 보면서 소름 돋았습니다. 월드컵도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와, 전 수비를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뛰는지. 그리고 일본의 쿠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떠났어요. 프리시즌 때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연습을 했어요. 같은 나이 때 일본에서 자꾸 비교하는 우리는 관심 없는데 조그마한 쿠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떠나면서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시즌 초반에 들어갔는데 전임 감독들이 약간 측면 쪽에 세워놔가지고 이강인 선수는 측면이 아니라 꾀돌이처럼 가운데서 볼을 차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역할, 프리롤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주면서 완전 터지는 것 같아요. 이강인과 쿠보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는 같은 연령대에 둘 다 조그만 선수인데 발재간이 좋은. 많이 닮아있죠. 예. 근데 일본에서는 쿠보 선수는 일본의 미래라고 보고 계속 출전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벤투는 한국 그 젊은 선수의 미래를 열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 월드컵 때 성적 내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강인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이씨. 근데 지금까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보여주는 걸 놓고 보면 9월에 우리가 마지막 평가전을 2번 합니다. 저는 불러야 된다 생각해요.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 벤투 감독은 안 뽑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정말 보수적이어서. 나는 국가대표 감독 자꾸 바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벤투 땡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어. 사고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 꽉 막힌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 유도리가 없어요, 사람이. 좀 정도 뽑을만한데, 아. 근데 이번 9월 때는 저는 한번 불러봐야 되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어요. 월드컵이요. 원래 엔트리가 23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여파 이런 것 때문에 체력을 안 배해준다고 26명으로 늘렸어요. 이강인 선수를 후반에 조커로 쓸 수 있잖아요. 26명이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한두 명은 유망주를 경험하러 넣어요. 그러니까 불렀다가 못 넣을 수는 있는데 아예 안 부르잖아. 마라도나가 10대 때인가? 그때도 뽑거든요, 아르헨티나가. 그러면서 다음 월드컵도 터지기 시작하죠. 연락 안 되세요? 벤투 연락처 좀 우리가 구해가지고 문자 첨공해야 되겠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와가지고 올스타전 한번 한다면서요. 지금 예정된 거는 11월 7일경부터. 걔네 진짜 올스타가 오는 거야? 그렇죠. 지금 관건은 우리가 아는 사람, 커쇼라든가 이런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오겠느냐.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오느냐 마느냐. 아,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네. 타자 투수를 경하는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네. 올해 투수로서 10승, 타자로서 10홈런 이상을 쳤는데 이게 베이브루스 이후로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지금 사실 야구는 축구랑 달라서 A매치가 거의 없거든요. 저도 야구로 밥 먹고 삽니다만 축구는 글로벌 스포츠고 야구는 사실 로컬 스포츠거든요. 너무 자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갑자기 일기를 쓰시려고. 아니, 사실 저희 와이프가 그러대. 다스베이다 나오면 오빠, 문성이 오빠처럼 손동작도 하고. 파이팅! 저거 너무 진지하다라고 해서. 근데 진짜 잘했어요. 제가 꼽는 우리나라 최고의 저 축구 해설가시. 그런 얘기 나가서 하고. 메이저리그에 올스타가 제대로 오느냐? 네, 그게 관건이면 9월 아마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1차 명단에 커쇼라든가 뭐 슈퍼스타가 있어야지. 네, 브라질 팀 오면 흥행 성공하잖아.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야구 잘 맞습니다. 아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진들 보내면 안 가지. 그 예, 연락 좀 해줘요.
그래서 저 KBO 허구현 총재가 지금 미국에 오늘 날아갔거든요. 만약에 한미 올스타전이 열리면 제가 꼭 표를 10장 어떻게 구해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이 불공정 경쟁 아닙니까, 갑자기? 지난해 제가 런던에 가서 손흥민 선수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 김민재 선수 관련해서 한마디만 정리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표팀에서 중심은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네, 대표팀에서의 중심은 김민재라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자기 같은 공격수는 뒤에서 안정적으로 딱 해주고 해야 마음도 편하고 잘 된다는 거죠. 김민재 뛰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벤투 감독은 볼을 자기가 갖고 능동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라인을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뒤가 열리죠. 골키퍼하고 수비 라인이 막끔 벌어져요. 근데 상대가 역습 한번 빵 때려버리면 실점하는 거죠. 근데 김민재 때문에 라인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이만한데 엄청 빠르잖아요. 보면 달리기가 빨라.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네. 패스도 잘하고 양발잡이거든요. 김민재도 양발도 큰 쓰고 선수가 잘 뛰지는 못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뛰는 게 좀 이상해요. 이 양반은 달리기도 잘해. 진짜 좀 이상한 친구예요. 정말로 이상한 친구. 그래서 뒤가 열리는 걸 다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하튼 이번 월드컵이 성적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월드컵을 보게 될 겁니다. 맨날 수비만 하다가 역습하는 거 말고. 물론 결과는 말하지 마. 예. 저도 실수할 뻔했네요. 자, 가끔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